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네요? 똑똑하시네요. 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미영아, 우리 사랑한 사이 아니었나? 사랑? 민수 씨, 정말 순진하시네요. 미영은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작은 디지털 녹음기였다. 여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민수 씨가 저에게 한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내를 죽이고 싶다고 한 것도, 보험금으로 새 출발하자고 한 것도. 뭐라고요? 그건 농담이었어. 서울 강남구 고급 아파트 단지 새벽 5시 30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하지만 502호 거실에는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소파에 앉은 한 여자가 손에 든 휴대폰을 응시하고 있다. 화면에는 삭제되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오늘도 고마웠어. 내일 보자. 발신자는 미영이라고 되어 있었다. 미영이가 누구지? 오전 7시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었다. 주방에서는 요리를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왔다. 34세 박지은은 12년 차 간호사로 언제나처럼 남편과 8살 딸 서연이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은 달랐다. 새벽에 본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편 36세 강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IT 회사 과장인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둘러 보였다. 오늘 좀 일찍 나가야겠어.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미팅? 미영 씨랑? 미영 씨? 그게 누군데?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너무 빠른 부정이었다. 지은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민수가 출근한 후 지은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 남편의 서재로 향한 것이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업무용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서랍 손잡이에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한 올이 걸려 있었다. 지은의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갈색이었다. 손이 떨렸다. 서랍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지은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명함들과 펜, 그리고 작은 선물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다. 핑크색 리본이 달린 작은 상자였다. 지은이 받아본 적 없는 선물이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여성용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에는 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지은의 이니셜은 J였다. 오후 2시 서울중앙병원 내과 병동. 지은은 평소처럼 환자들을 돌보며 일과를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 목걸이가 떠올랐다. 동료 간호사 수진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지은 언니, 오늘 왜 이렇게 멍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혹시 민수 오빠랑 싸웠어요? 12년 된 부부도 가끔은. 12년.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다. 연애 2년을 포함하면 14년을 함께한 사이였다. 그 긴 시간 동안 민수가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사준 적이 있었을까? 지은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점점 커져갔다. 저녁 8시 지은은 서연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7시에는 집에 오는 민수였지만 오늘은 늦었다. 9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집에 돌아왔다. 미안, 회식이 좀 길어졌어. 회식? 누구랑? 팀원들이랑. 뭐 별거 아니야.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지은은 거실 소파에 놓인 민수의 재킷을 보았다.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다. 지은은 영수증을 꺼내봤다. 로맨틱 레스토랑 라뜰리에 마이너스 2인 코스 요리 18만 원, 와인 12만 원 날짜는 오늘이었다. 그리고 결제 시간은 오후 7시 30분. 회식이라기에는 너무 비싸고 낭만적인 곳이었다. 라뜰리에.
우리 결혼 기념일에도 안 가본 곳인데. 밤 11시 민수는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지은은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평화로워 보이는 그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14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봤다. 미영에게서 온 메시지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지은은 그 메시지를 길게 눌렀다. 삭제 버튼이 나타났다. 하지만 삭제할 수 없었다. 이것은 유일한 증거였으니까. 미영아, 넌 대체 누구니?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 지은도 이제 하나의 비밀을 품게 되었다. 남편을 의심한다는 비밀을. 새벽 5시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책상 서랍에서 그 목걸이를 다시 꺼내봤다. 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하트 펜던트, 그리고 휴대폰 속 미영이라는 이름.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이제 진실을 알아보자. 지은의 눈동자가 새벽 불빛 속에서 반짝였다. 평범한 주부이자 간호사였던 박지은의 마음속에서 탐정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이 바뀌는 시작에 불과했다. 멀리서 새벽 배송 트럭의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어제와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될 것이었다. 지은은 민수의 뒤를 밟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녀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1시, 지은은 오후 반차를 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다. 12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그녀가 사적인 일로 조퇴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남편이 점심시간에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민수의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회사 출입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더 주문하실 거 없으세요? 벌써 아메리카노 3잔째인데. 아, 네.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1일시 민수가 회사 건물에서 나왔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긴 생머리에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그 여자는 민수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에 든 커피잔이 덜덜 떨렸다. 12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걷는 모습을 보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저게 미영인가? 두 사람은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어제 영수증에 적힌 바로 그 라뜰리에였다. 지은은 카페를 나와 레스토랑 근처까지 따라갔다. 하지만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한 20분 후 지은은 레스토랑 앞에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웨이터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본다는 핑계를 댔다.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니 구석진 테이블에서 민수와 그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미안해, 미영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다 정리할게. 오빠는 항상 그 말만 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번엔 진짜야. 서연이만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거야. 지은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서연이 자신의 딸 이름을 거론하며 다른 여자와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남편.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지나가던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붉어진 눈과 번진 마스카라, 그리고 무너진 표정.
이것이 12년 결혼 생활의 끝인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그들의 테이블을 지나칠 때 미영의 가방에서 나온 것을 보았다.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다. 바로 어제 민수의 서랍에서 발견한 그 목걸이와 똑같은 것이었다. 오빠가 선물해준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 다행이야. 내가 좋아할지 고민했거든. 지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미영이라는 이름, M 이니셜의 목걸이까지. 그날 저녁 민수는 또다시 야근이라며 늦겠다고 전화했다. 하지만 이제 지은은 알고 있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연이를 재운 후 지은은 민수의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서연이의 생년월일이었다. 너무나 뻔한 비밀번호였다.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이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온 메일들이 여러 통 있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사적인 메시지들이 섞여 있었다. 이미영은 민수와 같은 회사 마케팅팀 대리였다. 6개월 전부터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했다. 메일 내용을 보니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던 것이 점점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밤 11시 민수의 카카오톡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휴대폰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다. 예전에는 잠금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비밀번호를 걸어둔 것이었다. 지은은 민수가 평소 자주 쓰는 숫자들을 시도해봤다. 서연이 생일, 결혼기념일, 민수 생일. 모두 틀렸다. 마지막으로 시도한 숫자는 민수와 지은이 처음 만난 날짜였다. 2010년 3월 15일. 비밀번호가 맞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짜로 지은에 대한 배신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시작을 기억하고 있었네.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미영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맨 위에 있었다. 하트까지 붙여놓은 것을 보며 지은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대화 내용은 지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들이었다. 대화 기록을 위로 스크롤에 올려가며 읽어보니 두 사람의 관계는 지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였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진지한 연인 관계였다. 미영은 민수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고 민수는 시간을 달라고 하고 있었다. 오빠, 나 정말 힘들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해? 미안해. 지은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이는 이해할 거야. 아이들은 생각보다 적응력이 좋아.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들은 이미 이혼 후의 일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자정이 넘어 민수가 집에 돌아왔다. 지은은 침실로 들어가 잠든 척하고 있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우며 지은의 등을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혹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언제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지은아, 자니?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지금 돌아서서 민수의 얼굴을 보면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민수는 한참을 지은의 등을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었다. 지은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도 미영의 목걸이와 민수의 거짓말이 계속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부은 눈과 창백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달랐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행동해야 할 때였다. 이제 어떻게 할까?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지은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해 봤다. 당장 민수를 추궁할 것인가? 아니면 더 결정적인 증거를 모을 것인가? 변호사를 만나볼 것인가? 아니면 미영을 직접 만나볼 것인가? 민수가 평소처럼 아침을 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다. 그러나 동시에 냉정해졌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지은에게는 서연이가 있었고 12년간 쌓아온 삶이 있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지은은 민수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영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간단했다. 민수 아내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0분 후 카페 문이 열리며 긴 생머리의 여자가 들어왔다. 어제 본 바로 그 여자, 이미영이었다. 혹시 지은 씨인가요? 네, 앉으세요. 두 여자는 마주 앉았다. 한 명은 12년 결혼 생활의 아내이고 한 명은 6개월간의 연인이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언제부터였나요? 6개월. 아니, 정확히는 5개월 3주 전부터요.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건 진심이었다는 거네요. 죄송해요.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이 여자도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민수가 뭐라고 했나요? 저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내분과 사이가 소원하다고 했어요. 거의 남남처럼 지낸다고. 남남이라. 어제까지도 저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요. 미영은 핸드백에서 티슈를 꺼내며 계속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그녀의 다음 말은 지은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사실은 제가 먼저 다가간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민수 오빠가 처음에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계속 업무 핑계로 식사하자고 하고 개인적인 상담을 해달라고 했어요. 상담? 미영의 설명에 따르면 민수는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다. 그리고 지은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며 외로움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저는 그냥 상담을 해주려고 했어요. 오빠가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연인이 된 건가요? 어느 순간 감정이 생겨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지은은 미영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민수가 먼저 다가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계획적으로 만든 것은 민수였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면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민수가 저희 이혼 이야기를 했나요? 네. 하지만 서연이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나요? 올해 말까지. 그때까지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민수는 미영에게는 이혼을 약속했지만 지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민수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 미영의 또 다른 고백. 사실 제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저 임신했어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커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불륜도 충격적이었지만 임신이라니.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언제 알았나요? 일주일 전에요. 아직 민수 오빠는 몰라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이미 오빠가 가정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지은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남편의 불륜 상대가 임신까지 했다니. 그리고 그 사실을 민수도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상황은 지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혼자서는 키울 수 없을 것 같고 민수에게 말씀하세요.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미영의 마지막 말에 지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확실하지 않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무엇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설마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도 만나고 있었거든요. 지은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미영이 민수만 만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럼 민수도 속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알고 있었던 건가?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회사 다른 팀 과장님이에요. 기획팀 김성우 과장님. 김성우? 민수 친구 아니에요? 네, 친구라고요? 이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김성우는 민수의 대학 동기이자 같은 회사 동료였다. 그리고 지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설마 민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성호 씨와 민수는 친한 사이예요. 대학 때부터 알았던 사이고, 그럼 혹시 민수 오빠가 알고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지은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다. 민수와 성우가 함께 미영을 속인 건가? 아니면 서로 모르는 사이에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된 건가? 미영이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나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미영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진짜로 두 사람 다 모르고 만나신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많을까요? 같은 회사, 친구 사이인 두 남자를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우연이었어요. 지은은 미영의 말을 반신반의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다. 그리고 미영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DNA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히 해야 하니까. 네, 그래야겠죠. 카페에서 나온 지은은 머리가 아팠다. 단순한 불륜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임신, 그리고 또 다른 남자까지 얽힌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제 민수뿐만 아니라 김성우까지 만나봐야 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다. 미영의 말이 모두 진실일까?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민수와 성우는 정말 서로 모르고 있는 걸까? 이제 성우 씨도 만나봐야겠어. 지은은 지갑을 꺼내 김성우의 명함을 찾았다. 예전에 회사 모임에서 받은 명함이 지갑에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다. 성우 씨, 저 민수 아내 지은이에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은 씨, 갑자기 왜?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진짜 복잡한 진실 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게임의 끝에서 지은이 발견하게 될 진실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6시 강남역 근처 조용한 펍. 지은은 김성우를 마주 앉아 있었다. 40대 초반의 성우는 평소보다 초조해 보였다. 지은이 갑자기 만나자고 했을 때부터 뭔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지은 씨, 혹시 민수한테서 뭔가 들으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성호 씨한테서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저한테서요? 이미영 씨 알죠? 미영 씨를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성호 씨도 미영 씨와 만나고 계시죠? 지은 씨, 이건 오해가 있을 거예요. 오해요?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성우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지은 씨, 사실 저는 피해자예요. 피해자라고요? 민수가
저를 이용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민수가 저에게 먼저 미영 씨를 소개해 줬어요. 좋은 여자가 있다면서 민수가 직접요? 네, 3개월 전쯤이었어요. 회사 회식 때 미영 씨를 제 옆자리에 앉게 하고 저희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도록 계속 주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우의 설명을 들으며 지은은 소름이 돋았다. 민수가 성우와 미영을 이어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자신도 미영과 만나고 있었다니. 처음에는 민수가 저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미영 씨와 몇 번 만나면서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미영 씨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 그런데 왜 피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알게 됐어요. 민수가 저보다 먼저 미영 씨와 만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미영 씨가 실수로 제게 민수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저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민수 그 자식이 저를 완전히 이용한 거였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 민수는 저를 미영 씨의 또 다른 남자로 만들어서 자신의 알리바이로 쓸 생각이었던 거예요. 알리바이요? 만약 지은 씨가 눈치채면 미영 씨가 저와 만나는 거라고 둘러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만나고 있었으니까. 그럼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미영 씨 임신 소식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네. 미영 씨가 저한테 먼저 말했어요. 그런데요? 아이가 제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지은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미영은 자신에게는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성우에게는 그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는 것이다. 미영 씨가 성우 씨 아이라고 했다고요? 네. 시기를 계산해 보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데 왜요? 저한테는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뭐라고요? 이제 미영이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명백해졌다. 그녀는 지은에게는 아버지가 불분명하다고 했고 성우에게는 그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럼 민수에게는 뭐라고 말할 계획일까? 그럼 미영 씨가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와 미영 씨가 함께 계획한 걸까요?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지은아, 지금 어디야? 빨리 집에 와. 왜?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가 집에 왔어. 서연이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영이 집에 와서 서연이 앞에서 뭔가를 말하고 있다니. 최악의 상황이었다. 저 먼저 가볼게요. 미영 씨가 집에 왔대요. 저도 같이 갈게요. 이 일 제가 빠질 수 없어요. 아니에요. 성우 씨까지 가면 더 복잡해져요. 30분 후 지은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민수, 미영, 그리고 서연이가 있었다. 서연이는 울고 있었고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미영은 소파에 앉아 차분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이 언니가 이상한 말을 해요. 미영 씨가 갑자기 와서 안녕하세요, 지은 씨. 어제 만났었죠? 미영의 태도가 어제와 완전히 달랐다. 어제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했는데 오늘은 마치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아, 방에 들어가 있어. 어른들이 이야기할 게 있어. 지금 당장. 엄마, 무서워요. 미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잖아요. 서연이가 방에 들어가자 미영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다. 어제의 약하고 불쌍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제 우리가 나눈 대화는 뭐였어요?
모두 거짓말이었나요? 거짓말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미영아, 너 지금 조용해요. 민수 씨, 지은 씨, 남편분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아세요? 돈, 지난 6개월간 대략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명품백, 보석, 여행 비용. 미영아, 그건 그리고 성호 씨한테서도 2천만 원 정도 받았고요. 지은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미영이 두 남자에게서 동시에 돈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네요? 똑똑하시네요. 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미영아, 우리 사랑한 사이 아니었나? 사랑? 민수 씨, 정말 순진하시네요. 미영은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작은 디지털 녹음기였다. 여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민수 씨가 저에게 한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내를 죽이고 싶다고 한 것도, 보험금으로 새 출발하자고 한 것도, 뭐라고요? 그건 농담이었어. 나레이션 지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민수가 자신을 죽이고 싶다고 했다니. 그리고 보험금 이야기까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저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하게 돈만 받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가 너무 위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요.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로 뭔가 일이 일어날까봐. 미영아, 제발.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자신을 없애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다. 정말이야? 나를 죽이려고 했어? 아니야.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야. 화가 나서요? 보험 상품까지 알아보면서요? 보험? 네. 지은 씨 명의로 5억짜리 생명보험을 들려고 했더라고요. 지은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12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니.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은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나를 죽이려고 한 걸. 거실은 죽음같이 조용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영은 여전히 차갑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미영 씨, 진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요? 이 모든 걸 폭로한 이유 말이에요.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닐 텐데. 미영은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년도 더 된 것 같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제 언니예요. 박미선. 10년 전에 죽었어요. 미선이가 왜 갑자기요? 오빠가 죽인 사람을 갑자기라고 해요? 지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민수가 10년 전에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이다. 민수가 뭘 했다고요? 음주운전으로 제 언니를 치어 죽였어요. 그리고 뺑소니를 했죠. 미영아, 그건 사고였어. 정말 실수였다고. 실수? 술 마시고 운전한 게 실수라고요? 그리고 언니를 길에 버려두고 도망간 게 실수라고요? 언니가 죽던 날,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그래서 복수하려고 민수에게 접근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고통을 주고 싶었어요. 언니가 받았던 고통만큼. 미영아,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너도 알잖아. 미안하다고요?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10년간 품어온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언니는 26살에 죽었어요. 꿈도 많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게 복수였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계획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민수 오빠를 망가뜨리려고 접근했는데 오빠가 먼저 더 큰 죄를 저지르려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지은 언니를 죽이려는 계획을 듣고 나서 이건 내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유도했잖아. 유도했다고요? 제가 언제 지은 언니를 죽이라고 했나요?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미영이 복수를 위해 접근했지만 결국 자신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인가? 그럼 녹음을 한 이유는 증거를 남기려고요. 언니를 죽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미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사랑한 사이 아니었어? 사랑? 복수하려던 상대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럼 성호 씨와의 관계는 뭐예요? 성호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네. 처음에는 민수 오빠를 질투하게 만들려고 접근했는데 성호 오빠가 너무 착했어요. 그럼 나한테는 거짓말하고 성호한테는 진심이었다는 거야? 네.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들어요. 미영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진심 어린 눈물이었다. 성우 오빠한테는 나중에 다 설명하고 용서를 구할 거예요. 임신은 진짜예요? 네. 성우 오빠 아이예요. 확실해요. 그럼 나는 뭐였어? 완전히 이용당한 거야? 네. 언니를 죽인 대가예요. 그때 서연이의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가 울고 있는 소리였다. 지은은 벌떡 일어나 서연이 방으로 달려갔다. 엄마, 무서워요. 어른들이 큰 소리로 싸워요. 괜찮아, 서연아. 곧 조용해질 거야.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해결할게. 지은은 서연이를 달래주며 깨달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나 분노가 아니라 서연이의 미래였다. 거실로 돌아온 지은은 민수와 미영을 번갈아 보았다. 미영 씨, 증거는 다 모았죠? 네. 녹음 파일하고 보험 서류들도 다 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은아, 서연이 생각해봐. 아빠가 감옥에 가면 서연이는 어떻게 해? 서연이 생각하니까 더욱 그래야죠. 살인을 계획하는 아빠보다는 차라리.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미영 씨, 신고해 주세요. 10년 전 일까지 포함해서.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에요. 지은아, 제발. 12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고도 당신을 감싸줄 수는 없어요. 미영이 112에 신고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신고 접수된 보험금 사기 및 뺑소니 사건 관련해서 왔습니다. 지은아, 마지막으로 서연이한테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말아줘. 서연이에게는 아빠가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받는 거라고 말할게. 민수가 경찰차에 태워져 나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며 지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과 동시에 허무함도 있었다. 지은 언니, 정말 죄송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고요? 민수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줘서요. 그리고 저를 지켜줘서 언니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두 여자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눈물을 흘렸다. 적이었다가 동맹이 된 이상한 운명이었다. 성호 씨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걸 다 말하고 용서를 구할 거예요.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거든요. 잘 되길 바라요. 정말로. 언니도 새로운 시작하세요. 언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3개월이 지났다. 민수는 뺑소니치사와 보험금 사기 계획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은은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서연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좋아요. 그런데 미영 언니는 언제 또 와요? 미영 언니는 이제 성호 삼촌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 우리도 가끔 만날 거야.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과 서연이는 공원에서 미영과 성호를 만났다. 미영의 배는 제법 불러와 있었고 성호는 그런 미영을 다정하게 챙기고 있었다. 지은 씨, 많이 밝아지셨네요. 성호 씨도요. 행복해 보여요.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서연이까지 키우시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어요. 네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 미영 언니 아기가 태어나면 같이 놀 수 있어요? 물론이지. 서연이가 언니가 되어주는 거야. 와, 좋아요. 6개월 후 지은은 수간호사로 승진했다. 서연이는 새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퇴근하던 지은에게 낯선 남자가 말을 걸었다. 혹시 박지은 간호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소아과 의사 이준호입니다. 서연이 담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아, 서연이가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서연이는 정말 똑똑하고 밝은 아이더라고요. 다만 제가 혼자 사는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간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서요. 지은은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직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에 함께할 수는 있을 것 같았다. 봉사활동이요? 어떤 일인지 더 자세히 들어봐도 될까요?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해요. 좋아요. 지은은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해 봤다.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만남이길,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이길 바랐다.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지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지은의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